이성수 의원입니다. 17페이지. 무주시장에 토요장터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죠. 5일장하고 별개로. 네. 토요장터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무주군 관내에서는 무주하고 안성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하는 그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장, 침체되어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2013년, 14년 2년 동안 그 가요제를 했죠, 그죠? 네. 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지금 무주 시장이 첨단 이제 사실은 고령화, 노령화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점점 대한민국 시장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많이 치이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문화 관광형 시장이라든지 또 팔도 기차 여행이라든지 와글와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네, 거기에 방점을 찍어 두겠습니다. 택배 도우미 사업도 있네요, 시장에. 어느 시장에 택배 도우미 사업을 합니까? 설천 빼고 나머지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택배 도우미 사업을 한 그 결과랄까? 그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몇 건 정도 이렇게 뭐 택배 도우미가 뛰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을 봤을 때 그 시장 바구니를 이제 운반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택배 도우미를 하시는 분이 통상 이제 장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평균적으로 뭐 하루에 몇 건 정도를 이렇게 택배 도우미를 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게 하루에 지금 일주일에 2.5일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루 1일 5시간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게 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5시간 동안에 이제 들었다 줄 수 있는 부분은 물건 샀을 때 이제 운반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무슨 뭐 표식이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저는 이 택배 도우미라는 게 이 자료에서만 봤지 실제 시장에서 목격한 기억이 없습니다. 뭐 옷을 입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고객들이 누가 택배 도우미인지 이런 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시골 특히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분들한테 좀 뭐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내에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몰라도 시장 내부에 상인들만? 네, 상인들은 다 알고 상인들이 알고? 네. 예. 그런데 이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택배 도우미 정의께서 이야기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뭐 효과가 있으니까 또 지원을 해주겠죠? 1년에 4,700만 원, 그죠? 2건 4,700만 원 소중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근데 왜 그 관내 시장 중에 설천시장은 두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하죠? 설천시장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아, 포기를 했습니까? 네. 그래요? 어떤 이유로 포기를 했을까요? 아니, 그냥 이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특히 이제 택배 도우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그렇고. 시장 상인에서 이제 설천은 택배 도우미 필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 보조 사업인데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서천은 포기를 했다. 그거 진정입니까? 위정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까? 예, 예. 나중에 향후 조사해서 위정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발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증인께서 무주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과 이해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하는 내용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중에 고속도로 환승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고속버스 환승장. 예, 고속버스 환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돼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돼야 되거든요. IC 만남에 제가 그 모인이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떠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본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냥 하신 말씀이죠. 모인이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런 것을 제안했기 예.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말씀. 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할 때 환승장이 되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모인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이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아까. 네, 예. 또 하신 말씀 중에 산지유통센터 우리 이혜은 의원님께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왜 그 금액 차이가 나냐? 예. 39억 9천만 원과 뭐 60매도. 그때 산지유통센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까. 예. 농자재 유통센터입니까?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입니까? 예. 그 전에 그 계획해 봤을 때 제가 농자재 유통센터로 본 그건 제가 뭐 잘못 봤나요? 그것은 지금 위치가 농자재 유통센터의 공약사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에서 한다 하는 내용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고 계획적으로만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겠네요, 그죠? 개념치 말아 달라. 이제 설명 자료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네, 정인께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무주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시면서 IC 명소화 사업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무부서장으로서 주장을 하시는데 지난 10월 추경 때 IC 만남의 광장, 기존의 IC 만남의 광장 그 당시는 48억 지출이었고 수익이 총 5억이었는데 몇 달 사이 한두 달 사이 또 늘었죠. 보니까 지출이 약 한 50억 되네요. 금년도 수입이 이제 그 당시 1억 2,600이었는데 1억 5,280으로 늘었고 임대료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추가 시설 공사비가 지출이 됐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추경할 때 제가 만남의 광장도 수익성이 없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까지도 영원히 적자를 해소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소매점이죠. 그죠? 예. 이 편의점을 공공기관이나 즉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한다면 거기 되겠습니까? 편의점을 직접 군이 운영한다면 그 모양새가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건 좀 아닐 것 같죠. 그죠? 예. 음식점
짜장면집, 뭐 이런 고깃집, 이런 음식점을 군이 직접 운영하면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토산품 판매점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죠. 이 고속도로에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운전 중 피곤한 사람이 쉬어가는 곳이다. 2번, 음식점, 소매점 등의 영업시설을 이용하고 쇼핑하는 공간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합니까? 네. 두 개 다가 비중이 같습니까? 당초 휴게소를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휴식 공간이겠죠, 그것은. 운전 중 피곤하니까 쉬어가라는 거잖아요. 쉬어가야 사고 방지가 된다고. 예,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목적은 거기에 있죠. 그 목적을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휴게소 공간을 계속 옆에 재투자하고 막 늘립니까? 휴게소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투자 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예산이 동반되니까. 우리 과거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도로공사에서 직영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김영삼 정부 때 이것을 전부 민영화시켰습니다. 민영화를 시킨 전과 후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영화 전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시설이나 서비스나 음식 맛이나 뭐 화장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악화됐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뭐 음식 맛 부분은 이윤 추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떨어졌다고 판단은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음식 맛은 떨어졌다. 옛날 직영할 때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윤 추구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화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본 의원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로공사 측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매각을 해서 임대했을 때와 지금 자기들이 직영했을 때하고 수지 개선 효과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민영화했을 때가 더 낫겠죠. 네. 우리 만남의 광장이 우리 무주군의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만남의 광장 부분이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무주 농특산물이든 이런 모든 면에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휴게소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민영화시켰죠. 민영화시켰더니 수지도 개선이 되고 서비스도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만남의 광장이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화장실, 편의점, 토산품 판매점, 짜장면집, 고깃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민영화시켰듯이 만남의 광장도 민영화시켜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지난 10월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고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명소화 사업을 추가를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민간 영역인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민간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한 가지 꼭 한우 프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전체가 민간 영역이냐? 그러면은 민간이 IC 만남의 광장에 더 확대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기반 조성 부분까지는 그것은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증인께서 민간이 IC 만남의 광장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왜 민간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시설을 민간인이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부지 사는 데만 해도 10년 해도 아마 다 못 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 이행해서 거기에 토지 수용 절차 밟아서 이렇게 땅도 사고 또 거기에 기반 시설도 해서 밀고 그 다음에 산지 유통센터가 들어가든 아니면은 증인. 네. 지금 토지 수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영업시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SOC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까? 절차 이행하면은 네,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왜 머루올 수용 사업은 절차를 밟아서 머루올 사업에 지금 토지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럼 강제 수용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용 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거죠. 아, 안 했을 뿐인 예, 겁니까? 예, 예. 우리 저런 규모의 부분은 용역 행정 절차 용역 이행을 함으로써 수용 절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장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지금 용역비 3억 저희들이 요청했는 부분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환경성, 교통성, 토지 적성 평가, 사전체 영향성 검토, 요 부분이 지금 토지 지구 단위 계획이 됨으로써 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 행정 절차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사고 또 기반도 시설해서 거기에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러면 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민간인이 하면 토지 매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강제 수용이 불가하니까 우리 군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럼 군에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인허가까지 다 내준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그동안 토지 매입과 모든 경비가 들어간 것을 그냥 붙이지 않고 원가에라도 민간 기업한테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이제 우리 IC 만남의 광장 만든 게 저희들이 국비도 받았고 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중앙의 사업비를 따다가 지금 48억이니 50억이 하는 부분이 이게 다 군비만 투자된 것은 아니에요. 절차 이행하는 부분이든. 아니, 군비든 국비든 다 국민의 세금이니까 지금 총액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 제2 무주 IC 만남의 광장, 즉 명소화 사업 부지를 네. 예를 들어서 50억을 투자를 했어요. 토지 매입하고 다 절차 밟는데 50억이 들었어요. 국도비 다 들어가서. 네. 민간한테 50억에 살아가면 살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증인이 네. 사업가라면 사겠냐고요. 거기다가 저 정육식당 짓겠다고. 그러니까 정육식당은 일부분이잖아요. 전체 개발 면적에 말하자면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다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그 계획에 이야기한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동산을 갖다가 이쁘게 꾸미고 등산로를 만들고 정자를 짓고 무주군의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거기만 있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고속도로 옆에 시끄럽기만 한 곳이지?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어요. 돈 들여서 거기 그렇게 시설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군에서 굳이 투자를 그 하시려고 부분이 그렇게 전체 고집을 세우십니까? 전체 면적이 6헥타인데 그 산 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은 한 1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 나머지 5헥타 정도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뭔가는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것은. 네, 우리 그 정인께서는 뭐 맡은 책임이 있으시니까 물러설 의지가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